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된 한국 기업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고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영향을 주는 이제 트렌드포스가 HBM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전망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HBM의 가격을 전망한 리포트를 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살짝 좀 짚고 갈까요? 예, 그 HBM 가격 계속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HBM이 사실은 지금 AI의 혁명, AI 시대를 이끌었던 중요한 하드웨어 중 하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GPU가 있다면, 엔비디아 GPU가 있다면 메모리 HBM이 없으면 사실은 뭐 AI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HBM이 엄청난 이제 그 AI 혁명을 이끄는 주체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포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도 그 심지어 그 HBM이 필요한 고객사 입장에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을 갖다 공급을 할 때 공급하는 이제 판가가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100%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호재이고 하나 이제 HBM을 필요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BM이 잘 팔릴 것이다. 근데 HBM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HBM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기술을 고퀄리티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고, 어떠한 HBM이고 그쪽의 가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장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집약된 곳은 이제 당연히 HBM4입니다. HBM4는 현재로서는 이제 엔비디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베라 루빈에 들어갈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요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을 갖고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베라 루빈에 필요한 테스트가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세 가지를 다 통과한 곳은 전 세계 세 곳의 반도체 회사들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유념해 주겠고 그럼 결국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베라 루빈에 필요한 HBM4가 본격적으로 장착한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또 한 번 HBM4E라든지 다음 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하는 가격이 지금보다도 그 100%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트렌드포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SK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이 호재가 또 중요하게 여겨될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반도체 정점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여기저기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정점의 논란은 무엇이냐? 당장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6개월 그다음에 1년 정도 선반영 한다는 걸 보면 이제 정점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본다면 사실 반도체 정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HBM이 지금도 잘 팔리는데 더 잘 팔릴 거고 가격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일 수밖에 없고 또 기술을 가진 기업이니만큼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여전히 호황이다라는 부분을 또 트렌드포스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고 가시죠. 네, 트렌드포스는 이제 HBM4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다른 것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누차례 말씀드려서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공급자 위에 그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달마다 그 체결했던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을 갖다 계약 기간을 이제는 이제 1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이제 체결해 달라고 수요자가 고객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제 트렌드포스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반도체 가격의 장기 공급계 LTA라고 하죠. LTA가 점차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트렌드포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을 또 다른 걸 트렌드포스가 얘기했는데 그 LTA를 갖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최저 가격을 갖다가 미리 이제 정해놨다라고 이제 트렌드포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점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 일각에서는 장기 계약을 하니까 그럼 가격이 고정된 거 아니냐. 가격이 고정됐으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반도체 고점이다라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트렌드포스도 얘기하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LTA로 할지언정 사실 반도체 가격이 고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포스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최소 단위의 미니멈 가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이 트렌드포스 설명이고 제가 다른 방식 취재했을 때는 거기에다 플러스 해당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선급금을 주면서 야 내가 LTA를 하지만 이미 선급금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또 해당 가격의 시장에 따라서 계약을 설정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LTA가 장기 공급 계약이 반도체 가격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변동금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고객사에게 반도체를 납품을 할 때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단으로 이제 계약이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시적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못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일단 최저 가격을 정해놓는 것이지 상단에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HBM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 부분 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트렌드포스가 또 다르게 주목하는 것은 이제 LPDDR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이제 DDR5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DDR이 있었고 DDR3, DDR4로 넘어갔는데 여기다가 LP가 붙었던 건 로우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특징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부품 장치마다 예전과는 다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전기를 조금 먹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성능을 갖다가 서비스를 시연하지 좋겠다는 게 많은 데이터 센터 또 부품 업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적게 먹는 DDR5, LP DDR5가 인기를 갖다 끌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대목으로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HBM으로 시작된 반도체의 엄청난 그 여파가 일반 범용 D램에도 끼치면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반 범용 D램에 이어서 이제는 DDR5까지 넘어가면서 LP DDR5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핵심 장치로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AI로 말미암은 반도체 전체 업황이 특정 HBM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레거시 D램, 그다음에 LP DDR5까지 넓혀주겠다. 이거 역시 반도체 정점이 아니고 반도체가 정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슈퍼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